일단 그 기사라든지 사람들 전문가들 한 얘기도 결국 이번 탄핵이 인용되느냐 인용이 안 되느냐의 가늠자가 중요한 승부처는 김용두 재판관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김영두가 이제 그 오면 4대 4잖아요. 4대 4죠. 오히려 5대 3에게 좀 정당성 문제가 있어요. 5대 3이어도 기각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용이 6명이 이르지 못했으니까. 근데 제가 좌파라도 예. 5대 3에게 승부 안 할 것 같아. 왜냐하면 이게 만약 임명 안 하는 게 위헌이라고 돼 있잖아요. 마은혁 재판관이 만약에 임명됐으면 무조건 이 사람은 인용했을 테니까. 그렇죠. 그럼 5대 3이면 사실상 6대 3인데 내가 좌파로 승부 안 하죠. 최상목 때문에 최상목을 잡아 뭘로 하겠죠. 아. 그렇잖아요. 따라서 이게 깔끔하게 4대 4로 기각이 되면 예. 그러면 이게 만약에 와도 5대 4이냐 예. 이게 명분이 있잖아요. 예. 5대 3이면 이게 진짜 그것도 이게 난리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 5대 3이어도 기각은 그런데 만약에 임명해야 된다고 헌재가 일단 기속력은 있으니 예.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예. 그러면 이게 제가 좌파라면 그게 승복이 되겠냐고. 만약에 임명했으면 6대 3인데 임명 안 해가지고 이게 5대 3이다. 예.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4대 4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4대 4라고 이왕 기각이 나올 거면 4대 4가 훨씬 더 좋겠다는 희망도 섞여 있으신 거고 실제 예측도 그렇게 하세요 지금? 예. 김영도에 대해서 진짜 제가 방송도 많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 이게 술 8명 중에 술 제일 많이 먹은 그 분이 김영도라는 걸 그거 확인했고 예. 그것도 이게 믿을 만한 데서 확인하지 그냥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같이 술 한번 마셔봤는데 아니 술을 잘 하시더라고요. 예. 네, 김영두 재판관이 아주 오랜 굉장히 인연이 있다는 거 대통령과.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위 그 아주 에이스 법관의 길을 걸어온 분이잖아요. 최고의 예. 뭐 요직만 다 거쳐 그러니까요. 보이고 어쨌든 실력만 보면 법원행정처 차장했다는 건 정말 뭐 그 행정력과 뭐 법리와 모든 걸 통틀어서 고기수 언저리에서 넘버원이라고 사실상 이렇게 법원에서는 인정해주는 라벨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하고 이게 인간관계, 인간관계. 그다음에 대법관 대법원장 임명하려 했던 그 신뢰, 예. 그다음에 제가 전수 분석한 판례, 예. 판결, 예. 그다음에 재판 태도도요. 예. 16명의 정인 중에 15명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질문했거든요. 김영두 재판관 질문이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제일 많죠. 그리고 이런 뜻이 있었네 해서 막 그 소위 뭐 짤 예. 같은 걸로 예. 미래를 내다본 뭐 김영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 저 질문을 왜 했는지 지금 보니까 알겠어 뭐 이런 짤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 태도 예. 이런 걸 이렇게 모두 종합해보고 그러게 제가 그분이 임명될 때를 다시 한번 쭉 자료를 복귀해 보니 예. 그분이 헌재 재판관 올 때 법원 노조 민노총에서 예. 엄청나게 공격했습니다. 법원 노조에서 왜요? 법원행정 차장할 때 노조 탄압했다고. 이게 노조가 다 좌파거든요. 예, 예. 손 민노총이 최고 좌파잖아요. 노조에서 김영도 불가론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 거 종합해 보면요, 제가 보기에 그 보수는 맞습니다. 원래 중도 보수로 돼 있었고, 예. 거기 임명 과정도 예. 제가 보기에 김명수는 정정미 하나밖에 추천을 못했다. 예. 이렇게 제가 들었기 때문에 예. 저는 4대 4로 과학적으로 제가 한 5가지 근거를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죠.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이 김형두였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정미 재판관은 상당히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과 아주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정미 재판관은 제가 여기 지명하겠습니다. 근데 제 몫이 지금 2개인데 대통령도 바뀌셨고 하니까 한 사람은 그렇죠. 사실상 양도해 드린다. 뭐 이래서 사실상 대통령이 지명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명두 재판관은 예를 들어 이게 정권이 교체됐고 대통령의 임명권이 있고 예. 김명수는 나가기 직전이잖아. 그렇죠. 그리고 그때 김명수가 굴복한 게 2명을 못하는 게 예. 일단 추천위원회도 있었고 예. 추천위원회. 예. 근데 그 김명수가 이런 이야기 제가 들었어요. 예. 뭐냐면 이게 그 재판이 수사 걸려 있잖아요. 그 중앙지검이 수사하고 있어요. 그거 어느 건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저기 그때 임성근 판사 임성훈 수리 판사 그렇죠. 예. 사표 수리 안 해주고 안 해주고 거짓말하고. 직권남용이죠. 예. 예. 근데 국회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 녹음이 넣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예. 이거 중앙지검의 아, 형사 일부가 예. 소환 조사까지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김명수 입장에서는 단단히 약점이 잡혔잖아. 아. 그러니까 2명 추천할 분위기 자체가 아니고 한 명만 해도 고맙죠. 예. 솔직히 추천 안 줘도 됩니다. 나갈 사람. 예. 오히려 이게 처벌될 사람이거든. 예.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김명수가 꼬리 내렸다. 아.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두 재판관은 대통령의 의중이 상당히 반영된 인사고 대통령하고 술도 많이 드셨고 꽤 친밀한 사이고 성향도 보수다. 그렇게 보면 김영두 재판관도 어쨌든 인용 쪽을 쓸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분석을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네.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각하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 얘기 좀 짚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결국 이거 좀 공부해 보니까 원래대로면 각하는 원천적으로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소추의 동일성이 완전히 떨어졌고 뭐 일사부재에도 어겼고 그러니까 이건 아예 까미 안 돼. 그래서 그냥 튕겨버리는 거잖아요 국회로. 네. 그러려면 원래 8명 중에 과반수인 5명이 각하 의견을 내야 각하가 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이제 법에는요. 예. 소송 요건 각하냐 아니냐 소송 요건은 이제 그 과반으로 결정하고요. 예. 그다음에 그 본안은 법에 따라 6인이 된 것도 있고 과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뭐 대통령 권한쟁의 심판은 과반이고 과반이고. 그다음에 그 헌법소원, 예. 위헌법률심사, 예. 탄핵 예. 요거는 6인입니다. 예. 따라서 이게 본안은 법에 딱 숫자가 돼 있고 1차적으로 소송 요건은 과반으로 결정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시험 문제 이거 실제 기출 문제입니다. 예. 헌재에서 예. 인용 4명, 예. 그다음에 각하 3명, 예. 기각이 1명. 예. 그러면 이게 뭐라고 써야 되느냐? 예.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객관식 문제. 그게 정답이 기각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각하가 3명이고 본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예. 5명이잖아. 예. 그러니까 각하는 안 되는 거죠. 각하는 안 본안 되는 갔죠. 거고. 갔죠. 본안 가서 이게 인용은 6인이라고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4명밖에 안 되잖아. 그럼 이게 기각이에요. 그렇죠. 본안까지 가서 했는데 인용이 안 되면 그거가 기각이라는 뜻이니까. 예. 그렇죠. 인용 못 쓰면 기각이에요. 인용 못 쓰면 기각인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예. 지금 이게 그 각하가 4명, 예. 인용이 4명, 예. 가부 동수잖아. 이럴 때는 어떻게 이럴 되는 때는 거예요? 이게 그 구자룡 변호사는 예. 제가 다 물어봤죠. 방송하는. 예. 구자룡 변호사는 이게 4대 4인데 과반이 돼야지 오히려 이게 각하를 할 수 있으니 예. 4대 4니까 각하를 못 하고 예. 본안에 가는데 4명 인용 안 되잖아. 그래서 기각이다. 그걸 기각이라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기각이 한 명도 없는데 각하 4명에 인용 4명이야. 그래도 그래도 이게 기각이다. 그 이렇게 보는 의견은 게 구자룡 예선전에서 각하로 탈락하려면 탈락시킬 때 과반이 되는 8명에서 5명이 각하여야 바로 탈락이 되는데 일단 본선에 올라왔으니까 그거는 4명이 아무리 각하 의견을 써도 그건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예. 그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럼 4대 4면 각하가 안 되고 올라온 게 맞아요? 숫자가? 근데 이제 가장 우리 헌법에서 신림동에서 몇십 년 가장 일탈한 사람 황남기 예. 교수하고 예. 또 이게 제가 헌법학회장 대학 교수 예. 2명은 이제 그런 경우로 각하라고 시기 된다는 거야. 각하 넷 인용 내실 때는 각하를 시기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본안에 가려면 예. 오히려 이게 그 본안 가야 된다는 게 과반이 돼야 된다. 본안이 아예 못 가 각하가 4명이니 아. 역으로 해석해서 그러니까 예선 통과를 하는 거가 과반수여야 된다. 그렇죠. 통과하는 게 통과 과반수. 과반수였는데 만약에 4대 4면 이건 예선 통과를 못한 거로 봐야 되니까 각하다. 4차지만 각하다. 아. 5명이 예선 돼야지 탈락으로 본안 봐야 간다는 거죠. 아. 근데 뭐 실익은 모르겠는데 근데 기각이 하나도 없는데 기각시키 나면 이게 또 기판력 문제 기각과 각하의 가장 차이가 뭐냐? 예. 기판력 실질적 확정이랍니다. 예. 이 말은 이게 유무죄는 기판력이 생기죠. 예. 일사부재리 예. 처벌도 못 하잖아. 예. 근데 공소기각 하면 또 기소할 수 있죠. 그렇죠. 똑같은 논리예요. 예. 각하하면 또 이게 국회가 의결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냥 그 절차에 뭔가 하자가 있었다는가 그 절차 하자만 잘 이렇게 보정해 가지고 다시 탄핵 소추할 수 있는 거죠. 각하면 기각되면 못 하죠. 못 하는 거죠. 그렇게 본안 판단했잖아. 예. 그러니까 기각을 하면 되고 각하 넷 인용 넷인데 이걸 기각으로 봐가지고 실질적 확정이 기판력이 인정되면 예. 그러면 이게 또 논란이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지금 윤석열 국회가 대통령 재의결할 때는 논란 되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관점에서 보면 만약에 지금 인용 넷 각하 넷이었는데 결정은 그래도 어쨌든 이거는 본안에 올라온 거니까 기각이라고 주문에 써버리면 예. 대통령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유리한 거네요. 국회에서 다시 또 그걸 갖고 뭐 다시 재소추하겠다는 걸 못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예. 지금 이게 그 황남기 교수가 일타강사인데 예. 저하고 수시로 의논하는데 예. 전한길도 제 친구지만 그 황남기도 제가 30년 같이 제일 밝아요. 아. 근데 자기 30년 일타강사 강의하면서 예. 처음 보는 정집이 한 30개 정도 교과서를 하나 쓰겠다는 거예요. 다시 이번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책을 하나 쓰겠다는 거예요. 저하고 공저로 쓰자고 적지 않았는데 뭐 몇 건 팔릴지 모르겠는데 예. 듣도 보도 못하는 게 쟁점들 평소 같으면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그렇죠. 이런 게 지금 수십 개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것도 이게 마찬가지 예. 각한 넷 이 8인 체제도 어려운 데다가 예. 이런 일이 없잖아요. 법은 애매하게 그냥 과반으로 결정하는데 각하를 과반 결정하지 본안은 가는 게 결정하는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것도 애매하고요.